사망의 수익자랑 사망 시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돈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금 청구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고를 누구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추가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원고를 잘못 선정하면 이 소송은 패소를 하니까 당연히 원고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이 제일 많으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죠, 원고가. 근데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신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우리가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라 그러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원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수익자가 보험증권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망 외 사고는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 시의 수익자는 또 이게 당연히 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정 상속인 또는 특정인 해가지고 이 사망의 수익자랑 사망 시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를 확인을 하고 가끔씩 손해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안 나오는 그런 보험증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는데 저는 혹시라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봐 계약자분들한테 꼭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 수익자가 누구냐, 보험금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보험금 소송을 제기하다가 그 수익자가 원고가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원고가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후계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익자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저한테 맨 처음에 의뢰했을 때는 A가 수익자였는데 이제 제가 소장 초안을 쓰고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그때는 또 B로 수익자가 변경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변경된 수익자를 기준으로 이런 원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그 피보험자일 때 이분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분이 돈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계좌도 사망하신 건 아니고 생존에 계시지만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좀 그런 게 까다로워서 이분이 무슨 의사표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자를 사고가 나고 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보험금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자, 보험 소송 제기 시에 수익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 처음에 보험증권은 최초 계약했을 때에 보험증권을 가져오셔서 수익자는 A였는데 막상 보험금 청구할 때는 수익자가 변경됐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이거 소송 제기하면 패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다행히도 제가 소 제기하기 직전에 알려주셔가지고 뭐 이제 수익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피보험자가 식물인간이 되고 이런 경우에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사실상 보험금을 받아도 뭐 이거를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받아도 본인이 의사표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성년후견 신청을 하죠.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이 성년후견은 쟁점이 없으면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후견을 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의식이 없는 분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근에 하여튼 놀랬던 사건, 분명히 저한테는 수익자가 A라는 보험증권을 가져오셨는데 이 소재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이 수익자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실 때 변호사님께 확실히 이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변호사님한테도 그 정보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수익자가 누군지 막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계약을 뭐 실효됐다가 뭐 다시 살렸는데 또 수익자를 변경하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좀 혼돈스러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냐면 이게 수익자가 A인지 B인지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둘을 같이 원고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자가 이제 정해지죠. 그때 한 명은 소치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 반대 경우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한 게 잘못 지급된 거다. 그래서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보험회사도 워낙 그 보험금 지급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수익자한테 지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자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달라요. 다른데 그 당연히 수익자한테 지급을 했어야
있어야 되는데 계약자한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또 이제 법원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수익자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지급하고 이 사람한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냐. 뭐 비체 변제 뭐 여러 가지 민법적인 그런 쟁점이 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소송, 특히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